당신은 이미 극복했고 그 일들은 이미 지나갔다. 왜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가? 이 뒤죽박죽 감정들을 만들어낸 건 우리 자신의 머릿속 생각들과 그림들이다. 왜일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현실보다 더 믿기 때문이다. 왜일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현실보다 더 믿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도 미안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겁이 난 겁니다. 책 2편 이어서 할게요.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은 우리가 부여한 생각에서 벌어진다. 우리는 이 생각이 커지도록 밥과 물을 준다. 심지어 이 생각들을 쓰다듬고 안고 지속하기까지 한다. 그렇다, 우리는 이 생각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반복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 생각, 그 기초가 되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계속 밥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왜 반복될까요? 우리가 반복하기 때문이죠. 차마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붙잡고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굶어 죽지 말라고 매 주기적으로 밥을 주고 물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인정합시다. 우리는 이 생각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을 인정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합시다.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두려움의 암호명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나 지금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있어 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나 지금 몹시 두려워 라는 말은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나 지금 무서워, 나 지금 두려워 라는 말의 암호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 이면에는 정말 전력을 다했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진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들로 인해 생긴 큰 두려움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불만을 늘어놓지만 사실 공경에 처했을 때 드는 감정은 두려움뿐입니다. 실상 존재하는 것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갖고 싶던 어떤 것이나 성취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끝도 없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하나 떠올려보고 정말 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깊게 파내려가다 보면 여러분의 두려움을 발견을 하실 거예요. 저는 거의 이 작가가 말했던 이 리스팅 중에 다 있었거든요. 뭐 있었어요? 비판에 대한 두려움,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갖고 싶던 어떤 것이나 성취나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와 비교돼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끊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될 리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 포인트가 있죠. 이렇게 잘 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을 리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동적인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을 때도 없진 않아요. 그걸 이제 잘 관리하는 것 뿐이죠. 참 관찰하다 보면 황당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를 이제 분리하자, 좀 분석을 해보고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좀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우리가 관리하기 쉽게 만들자라고 해서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사고,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신체. 첫 번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 관념적인 거고, 두 번째 감정, 신체, 이러고.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줄을 쳐놨는데, 너가 바라는 것 모두 두려움 건너편에 있어. 너가 바라는 것 모두 두려움 건너편에 있어. 너무 뭔가를 원하고 좋아하면 무서워져요. 무서워져. 이게 내가 원한다고 그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그냥 내가 어쩌다가 그걸 hard wants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원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것 뿐인데, 그거를 어렵게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게 쉽게 주어지는 상황에 놓여졌던 사람이면 내가 원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어 라고 이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효율적인, 효과적인 본인 중심의 그 마음의 디자인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자연 발생, 어렸을 때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아이한테 먹여주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내 마음에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저거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귀중한 거, 내가 바라는 것은 모두 두려움 건너편에 있어. 일단 그거부터 인식을 하고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고 겁내지 마. 어쨌든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포장지야. 저 두려움, 좋은 신호탄이고, 좋은 그 보색이라 그래야 돼. 뭐지? 보호색? 그 곤충들이 위험한 곤충들은 자기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와, 오케이, 좋았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단지 신호로 받아들여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살아있죠. 그리고 삶은 나를 사랑해요. 삶은 나를 사랑해요. 잠깐만요. 1분 이상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이유. 근본적으로 당신은 1분 이상 화가 나거나 불행하거나 괴로워할 수 없다. 두려움, 화,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사실 1분은 아주 긴 시간이다. 어떤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고통스러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불을 지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불행한 생각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우리는 그냥 간단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 도로가 정체되거나 아이가 때를 쓰거나 연인 간 또는 직장에서의 갈등 관계처럼 지극히 평범한 상황들 속에서도 확 이런 스트레스를 느껴요. 화가 점점 올라오고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정신을 차리려고 온갖 방법을 떠올리죠. 하지만 긴장 상태에 발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두려운 생각들로 이 상황을 더 키워나가요. 이것들을 알고 저지르는 걸까? 아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긴장 상태로 이렇게 오래 머무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채 일종의 정신적 불규율로 반사작용처럼 얽혀있다. 그렇게 아무런 인지도 없이 사는 내내 연습을 반복해오고 있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전화벨이 울리면 상사의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럼 이제 온갖 불행한 생각들이 막 치밀어 올라오죠. 뭘 또 시키려는 거야. 계획을 수정하려는 거겠지. 얘 나 저번에도 이랬고, 얘 너무 짜증나고 얘 앞에서 나도 웃어야 되고 정말 내가 이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저번에 내가 자격증을 따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분노, 자기연민 계속 다 올라옵니다. 가슴 뛰고 혈압 오르고 스트레스 뒷골 땡겨오고. 전화기를 들면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한편의 드라마. 우리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약간의 불행에 대한 약간의 신호탄만으로도, 신호도 아니죠. 약간의 빙산의 일각만 보여도 아주 그게 얼음이 아니라 아예 빙산인 것처럼 완전히 내 생각과 몸은 받아들였어. 우리 머릿속에서만 상영된 영화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광기. 위협적인 반응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필름을 과거와 미래 사이 이리저리 감는 그 찰나에 일어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라고 독촉한 순간 모두를 기억한다. 과거 경험을 미래 시나리오에 집어넣어 내면의 스크린에 투사시킨다. 예전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머릿속 상영관에 자리를 잡고 정말로 끔찍한 공포영화를 본다. 인간은 꿈꾸기에 고통받는다. 상사가 문제가 아니다.
그는 거기 있지도 않았다. 전화기 넘어 그가 하는 말을 아직 듣지도 않았다. 이 뒤죽박죽 감정들을 만들어낸 건 우리 자신의 머릿속 생각들과 그림들이다. 왜일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현실보다 더 믿기 때문이다. 왜일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현실보다 더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은 일들에 대해 쫑알쫑알 이야기해 대는 머릿속 목소리들을 믿으면 공경에 빠지게 된다. 우리 안에 그 무언가는 자장가를 부르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불만을 늘어놓다가 자책한다. 오래되고 불쾌한 압박감과 긴장감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 중요한 뭔가가 위험에 빠진 듯한 상황이면 이전의 두려움들이 올라온다. 두려움은 과거 혹은 미래로의 투사다.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도 있다. 방아쇠는 당겨졌다. 예고도 없이 영화는 시작됐다. 머릿속의 영화는 바로 시작하더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라라랜드 환상의 나라에 들어선다. 낮에도 내내 몽유 상태로 내적 경험과 현실을 혼동한다. 낮에도 내내 몽유 상태로 내적 경험과 현실을 혼동한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망상을 아주 잘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우리를 다그쳐대는 페르소나에 사로잡혀 있다. 머릿속에서 영화를 상영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내 예상이 틀렸구나 라고 분명하게 밝혀지는 순간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몽유 상태로 그러니까 나의 내적인 경험과 과거와 현실을 혼동하는 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의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처럼 우리는 다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내적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시 스크린에 상영한 걸 다시 투영하고 하면서 계속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살고 있죠. 근데요, 문제는 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에 의거해서 이 현실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작을 하고 해대고 있는데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계속해서 시나리오 써대고 있는데 문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 생각을 믿으면 기억은 다중감각적으로 변한다. 긴장되고 호흡은 얕아지며 점점 더 불안하다. 몸은 그 상황을 실제처럼 경험한다. 머릿속 생각이나 상상을 실제라고 느끼고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시 말해 이런 생각이나 상상이 다중감각적이 되면 뇌에서는 실제 상황에서처럼 똑같은 혹은 아주 유사한 반응들이 나타난다. 우리 뇌는 믿을만하다 싶으면 실제와 상상에 어떠한 차이도 두지 않는다. 이 논리를 심리학자 율리아 쇼는 끝까지 주장했다. 그는 2015년 특별한 실험 연구를 통해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믿을 게 못 되는지를 증명해냈고 이후로 기억 해커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위법 행위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학생들이 위법 행위를 실제 한 것 마냥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암시적인 질문만으로 그렇게 본인이 했다고 상상하게 만들었대요. 내가 했어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니 기억에 의지해서 슬프거나 화나거나 무기력하게 만든 오래전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그러니 기억에 의지해 슬프거나 화나거나 무기력하게 만든 오래전 기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매번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일어난 장면과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스스로 기억이란 행위를 통해 이야기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까지 이 이야기에 합세해서 이야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두렵죠. 그러면 나 기억에 베이스해서 모든 거를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기억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만큼 기억은
기억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 기억,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과거로부터 정말 중요한 유산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소중해지는 것이지 정말 과거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배우고 과거의 유산들을 활용하고 하는 것이지 현실이 먼저이지 현재가 먼저이지 이제 과거 자체가 소중한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는 이제 존재하지 않죠. 더 이상 우리 머릿속에서만 왜곡돼서 저장된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죠. 인식의 본질이 왜곡이기 때문에 제가 왜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의거해서 자꾸 현재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듯 실제로 일어나지 아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일은 상상에 불과하다. 그 상상으로 당신의 정신과 뇌를 포함한 신체와 감성들을 병들게 하면 되겠는지 생각해봐라. 상상력은 쉽지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압박과 무기력을 실제로 일으킬 만큼 말이다. 당신은 이미 극복했고 그 일들은 이미 지나갔다. 왜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가? 당신은 이미 극복했고 그 일들은 이미 지나갔다. 왜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라라랜드 상상. 그것은 압박과 복통과 두통을 유발한다. 머릿속 장면을 온전히 믿지 말라. 회선 목마처럼 생각은 계속 돌아갈 뿐이다. 그저 걸림돌만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에너지는 사용도 하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럼 영화는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머릿속의 영화가 믿지 말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상영되는 영화를 어떻게 꺼요? 어떻게 끌 수 있어요? 의식하면 꿈꾸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사는 동안 우리의 정신은 자신을 주인공이나 슈퍼스타로 만드는 데 전념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들을 완벽에 가깝게 해내는 진정한 스타로 만드는 일 말이다. 기억은 생각이다. 이렇게 오래된 나쁜 습관들과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 생각은 매일 왔다가 가버린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생각되는 사람을 나와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가 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당신의 사고방식과 태도들이 유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어느 순간 당신 스스로 이를 선택했고 무지막지한 연습을 해왔다. 당신의 사고방식과 태도들이 유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 어느 순간 당신 스스로 이를 선택했고 무지막지한 연습을 해댔다고요. 나의 생각에 의해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차원에서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그래서 호흡을 계속 하는 거죠.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몸으로 인식하는 일,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일, 계속 다른 차원의 나를 경험을 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겁이 난 겁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